예, 다섯 번째 에로 공정 제거와 라인 밸런싱입니다. 이 에로 공정 제거와 라인 밸런싱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에로 공정, 라인 밸런싱, 그 다음에 이 라인 밸런싱 효율 구하는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급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뭐 주관식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계산 문제도 항상 거의 매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에로 공정입니다. 이 에로 공정이라고 하면은 이 버틀렉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병목 구간이라고 그러고, 이 말은 그 우리가 공정 중에서 이 프로세스 흐름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이제 정지가 되는 그런 구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보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현상이 무엇인지 쓰시오, 아니면 병목 현상, 이런 식으로 이제 주관식 생산 1급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접근하면은 작업 처리 과정에서 공정 흐름이 갑자기 느려거나 갑자기 느려지거나 지체되는 장소를 말하며, 그리고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 전체 공정 시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 에로 공정이. 그래서 이 생산 능력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라인 밸런싱입니다. 자, 라인 밸런싱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공정 간, 예를 들어서 공정 간 이 소요시간이 다 일정치 않을 때 어느 한 작업장에서는 이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15초가 걸리고 어느 한 곳에서는 30초가 걸리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작업에서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정을 에로 공정이라고 부르고, 이런 이 에로 공정으로 인해서 이 전체의 그 작업 시간이 크게 뭐 길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에로 공정을 잘 컨트롤 한다면은 반대로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 공정을 해소하는 게, 이 작업 부하량을 해소하는 게 바로 라인 밸런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라인 밸런싱 이 단어 같은 경우도, 이 용어도 1급에서는 주관식 그 정답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2급 같은 경우도 그 객관식 보기로 항상 거의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어의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피치 다이어그램에 의한 라인 밸런싱인데요. 이 피치 다이어그램이란 그 말 그대로 하나의 작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1작업장에서는 15초가 소요되고 이 두 번째 작업장에서는 30초가 소요되고, 이 말을 뜻하고 이 공정 순서별로 각 작업장마다 소요 시간을 늘어놓은 도표를 이제 피치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이제 그 피치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15초면은 뭐 여기가 평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15초고 여기가 30초다. 그러면은 이게 공정입니다. 첫 번째 작업장, 두 번째 작업장, 세 번째 작업장. 처음에는 15초가 걸렸고, 두 번째는 30초가 걸렸고, 그래서 세 번째는 또 15초가 걸렸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는, 뭐 뒤에도 추가적인 작업장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표를 그려나가는 게 바로 피치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피치 다이어그램에 의한 라인 밸런싱인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라인 밸런싱 효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 이 라인 밸런싱 효율은 무슨 뜻이냐? 이 생산 라인에서 유효시간이 얼마나 없이 경제적으로 운영되느냐? 이 말은 앞서 설명했듯이 이 각 작업장별로 소요시간이 대기시간 없이 15초 걸리고 15초 걸리고 15초 걸리고, 그러면은 이 일사정연하게 이 작업 흐름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런 이 작업 프로세스일 경우에는 이 라인 밸런싱 효율이 이제 100%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각 작업장마다 이 소요시간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 작업장의 소요시간을 토대로 전체의 라인 밸런싱 그 효율성을 이제 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자, 라인 밸런싱 효율이란 이 합입니다. 그 각 작업의 소요시간의 합, 각 작업장의 소요시간의 합.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초, 30초, 15초. 그럼 총 60초가 소요되겠죠? 자, 60초가 소요되고,
자, 가장 긴 소요시간은 30초입니다. 30초이고, 이 작업자 수인데, 이 작업자 수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작업장 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작업자 수가 안 나와 있고, 작업장의 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3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업장이 총 3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90대 6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은 0.66666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라인 밸런싱의 효율은 이제 소수 3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한다 했을 때 이제 67%가 이 작업장의 이제 효율성입니다. 자, 이제 불균형률인데요. 이 불균형률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전체 1에서 이 앞서 구한 이 효율, 라인 밸런싱 효율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장의 이제 불균형률은 몇 프로냐? 그러면은 1에서 67%였죠? 그러면은 정답은 33%가 이 불균형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라인 밸런싱 효율 문제를 구하라 이렇게 자주 나왔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최근 시험에서는 이 불균형률 또 구하는 문제를 또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아까 구한 효율에서 1에서 효율만 빼주면은 이제 불균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문제를 다 정확하게 안 읽고 이제 불균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효율만 구하고 이제 주관식 정답으로 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객관식 정답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문제 시험을 잘 읽고 이게 불균형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균형률을 구하는 것인지 이렇게 문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 한번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각 작업이 소요 시간이 아래와 같을 때 라인 밸런싱 효율과 불균형률을 구하시오. 자, 앞서 이제 분자에는 각 작업장의 소요 시간의 총 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작업장이 총 4개 있고 지금 작업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28, 37, 28, 29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가장 소요시간이 긴 작업장, 소요시간이 긴 작업장은 작업장 2의 37초입니다. 그럼 37초 구하고 작업자 수가 총 4명이기 때문에 4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4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82.43%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장, 이 라인 밸런싱의 효율은 82.43%다. 그럼 반대로 이 불균형률은 몇 퍼센트냐? 이 전체 1에서 82.43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7.57%가 이 라인의 불균형률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트 생산 방식입니다. 이제 지트 생산 방식이라 하면은 이 지트, just in time, 이 말은 즉시입니다. 즉시. 그래서 이 just in time 앞 글자 약자를 따서 이제 지트라고 합니다. 이 지트에 대해서 약간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이제 7, 80년대에는 그 미국의 그 티포드 생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 최고의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도요타에서 이 티포드 생산 방식을 이제 앞서는 그런 이제 자기만의 이제 독자적인 생산 방식을 연구하게 되고 이제 개발한 게 이제 TPS,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TPS를 달성하기 위한 이 지트 생산 방식은 이 TPS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PS, 지트 생산 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이 도요타 기업에서는 이 재고를 이제 악의 근원으로 봤습니다. 이 재고라면은 이제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물건들인데, 이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산이고, 이 재고들이 빨리빨리 물건으로 생산되고 이렇게 팔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물건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현금 흐름이 이제 원활치 않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이 피가 어떻게 보면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제 몸 안에서 어디 한 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으로 병을 따지면은 이제 동맥경화가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게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부도까지 이르게 하는 이제 그렇게 이 재고를 악의 근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트 생산 방식은 이 재고를 없애는 무재고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트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이제 11가지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개선 사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TPS 이걸 실천하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개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11가지를 소개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TPS를 좀 더 깊게 공부하시면은 이거보다 거의 엄청나게 더 많은 그런 TPS 보조 그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극히 일부만 설명을 해 둔 거고, 이거는 이게 한번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1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말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흐름 생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공정 담당은 이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단순히 하나의 품종이 아닌 다양한 품종을, 약간 다양한 차량의 종류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업자가 이 다양한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다공정, 다기능공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칸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시서인데, 지시서이기도 하고, 하나는 좀 쉽게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그 택배를 할 때 그 운송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운송장 해서 그 운송장 따로 택배를 보내고 나면 그 운송장을 받잖아요. 이제 운송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기업에서는, 우리 한국 기업에서는 이제 칸반, 뭐 운송장 대신에는 뭐 송증이라든가 송증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인화는 이제 다공정 담당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사람을 최소한으로 해서 좀 유연하게, 제품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생산 자동화 사람이란 뜻은 최대한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작업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서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되 거기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회에 어떻게 선별할 수 없는 그런 공정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품질 이상을 이제 발견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생산 자동화, 그 다음 플러스 사람, 이렇게 이제 개선 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눈으로 보는 관리. 이 말은 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눈에 좀 가시적으로 좀 사람들이, 작업자가 인식할 수 있게. 그래서 실제 그 공장 생산 라인에 가시면은 실수 예방, 뭐 포르크 뭐 그런 용어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표시등을 해서 이제 작업자에게 눈으로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생산 표준화는 이 작업이 아무리 다양하고 그다음 작업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 작업 부하량에 따라 이제 작업자의 그 피로 누적에 따라 이제 그 제품 불량으로 인해서 경영 손실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무리 작업은 많아도 이 작업 부하량은 이제 일정하게 평준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준비 교체 시간의 최소화. 이 말은 이 토요타 기업에서는 하나의 생산 라인에 다양한 그 제품, 다양한 차종들을 생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라는 차를 생산하다가 그 다음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B라는 차가 올 때는 이 작업자가 다루는 그 공구들을 또 바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 준비 교체 시간을 최소화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 작업 표준화는 아무리 이제 다공정 담당이라 해도 각 공정별로 그 작업 표준을 만들어서 작업자가 최대한 실수하지 않게 그렇게 접근하고자 위해서 이 작업 표준화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품질 보증은 이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자동차당 최소한 10,000개 이상의 이제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정상에서 이 처음에 불량이 발생했을 때 이걸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이 불량을 잡기 위해서는 거의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시스템상으로 뭐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차를 조립했던 것을 다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별로 이제 이 품질을
다 보증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보건 안정인데요. 이 보건 안정은 이제 작업장 청결, 그 다음 안전사고 예방,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칸반입니다. 이제 칸반이라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운송장, 뭐 아니면은 뭐 송장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칸반을 이제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간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판이라고 하면은 그 가게 보면 가게 간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식별 카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유래가 됐느냐, 우리가 이제 편의점을 가보면은 그 진열대에 팔린 만큼만 물건을 이제 재고를 보충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은 예전에는 물건을 무조건 찍어내서 이제 고객들한테 재고를 쌓아둔 상태로 이제 재고를 판매를 했다면은, 이제 그 토요타 생산 방식에서는 이제 푸시 시스템이 아닌 풀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작업대의 선반만큼 재고만 가지고 있고, 거기서 팔린 만큼만 이제 재고를 보충해가는 그런 이제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내기 방식이 아닌 부품을 가져오는 당기기 방식이랍니다. 이제 풀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반의 종류인데요. 칸반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 칸반, 제공 칸반인데, 이제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칸반은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표인데요. 이제 자, 칸반에는 인수 칸반과 제공 칸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산 계획 부서에서 처음으로 그 인수 칸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운반 지시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행 공정에서 이 제공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이 제공품입니다. 제공품을 담아서 왔으면은 이 인수용 칸반을 여기다 붙입니다. 그 대신에 이 제공 칸반은 이제 떼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수 칸반을 이 후행 공정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상자에 인수 칸반이 붙여 있으면은 이 인수 칸반을 다시 떼고, 이 후행 공정에서는 이 제공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빈 상자는 다시 이쪽 중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뗀 제공 칸반이 있겠죠? 이 제공 칸반은 이제 우리말로 생산 지시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 칸반을 보내는 동시에 이제 이 제품을 후행 공정으로 가져간 만큼만 이제 제공 칸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선행 공정으로 생산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공정에서는 이 제공 칸반의 정보를 가지고 이 부품을 다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후행 공정으로, 인수 칸반에 의해서 후행 공정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칸반에서는 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필요한 양만큼 이 부품을 선행 공정에서 후행 공정으로 가져가고, 그 대신에 그 가져간 만큼 반대로 이제 생산을 지시하는 그런 이제 지트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 칸반과 제공 칸반 크게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이제 또 각각에는 또 각각 두 가지씩 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인수 칸반에는 이제 그 인수 칸반에는 우리가 자체 생산으로 이제 공정간 이동한다, 그러면 이제 운반 칸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외주 업체를 통한 이제 외주 생산일 때, 이 후행 공정을 외주 업체로 보낼 때는 이제 외주 칸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생산이면은 운반 칸반, 그 다음에 뭐 외주 생산이면은 이제 외주 칸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공 칸반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공 칸반 생산 지시용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생산 지시를 할 때 이제 단일 생산이면은 그냥 생산 칸반, 이제 로트 하나의 그 배치 묶음 생산이면은 이제 신호 칸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칸반에 대해서는 이 주관식으로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자주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칸반과 제공 칸반, 인수 칸반은 운반 지시용이고 제공 칸반은 생산 지시용이다. 그리고 인수 칸반에서 이제 자체 생산이면은 운반 칸반이고, 외주 생산이면은 이제 외주 칸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제공 칸반은 이제 생산 지시용 칸반이라고 해서 단일 생산이면은
생산 간반, 로트, 묶음 생산이면은 신호 간반, 이렇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급에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칸반의 운영 규칙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트 생산 방식,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의 운영 규칙이라고 보셔도 이제 무방합니다. 이제 후행 공정은 칸반의 수량만큼 선행 공정에서 가져온다. 이 말은 후행 공정에서 이 가져간 만큼 선행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말도 비슷한데, 이 후행 공정에서 가져간 만큼 선행 공정에서 생산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의 칸반, 신호가 없을 때는, 이 말은 고객의 수요가 없을 때는 절대로 이제 생산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불량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행 공정으로 보내지 않는다. 앞서 품질 보증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 평준화를 통해 전체 흐름을 통제한다. 이 말은 이 작업량, 이 생산이 많더라도 이 일정한 이 작업 생산량, 그러니까 부하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트 생산 방식의 특징인데요. 이제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딱히 뭐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지트 생산 방식의 장단점, 이것 또한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어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삼정 OS인데요. 이제 삼정이라고 하면은 정량, 정품, 뭐 정의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삼정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패스를 하세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OS입니다. 이 5가지 S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OS라고 하는데, 크게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이 시험 객관식으로도 자주 나왔었고 주관식으로도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 용어와 그 다음에 이 뜻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 가서 뭐 청소나 청결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아니면 정리나 정돈을 헷갈려가지고 이 틀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리라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이제 정리하는 것, 없애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구분하는 것,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돈이라고 하면은, 정돈하면 말 그대로 이제 정리정돈인데, 이제 정돈이라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때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청소는 그 깨끗하게 청소한다,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청결인데, 청결은 이제 청소보다 약간 좀 더 큰 개념으로서 이 청소를 통해서 이제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쾌적한 작업 환경,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이제 습관화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5가지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키워드로 접근하시면 시험장에서도 뭐 크게 틀릴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트 7가지 낭비인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이제 객관식으로 나온 적은 있는데, 크게 뭐 어려운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생산의 낭비,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지트는 무재고 생산 시스템이라 했죠. 그래서 과잉 생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대기의 낭비라고 하면은 이 작업 소요 시간, 그러니까 총 공정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입니다. 이제 운반의 낭비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공도 뭐 비슷한 맥락이고, 재고의 낭비, 처음에 과잉 생산의 낭비하고 같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동작의 낭비도 이제 가공의 낭비, 이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량의 낭비는 이제 약간 품질적인 측면으로 이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낭비는 그냥 한번 가볍게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그 3장 이제 공정관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이제 재고관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